에너지 청일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운동, 또 속력,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맞아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이라는 것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뜻 생각해봐도 등속 운동이라는 것보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때그때 속력이 참 달라지는 운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달라지는 운동 중에는 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 오늘은 그 대표적인 한 가지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주 높은 곳에서 무엇을 떨어뜨려 보려고 하냐면 야구공 하나를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0초라고 먼저 해보고요. 1초마다 이 야구공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1초가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구공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얼마나 이동했는가 그 이동 거리를 봤더니요. 지금 네, 1초 동안은요. 4.9m를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초 더 한번 네, 운동시켜 볼게요. 아래로 계속 떨어지네요. 1초가 지나고, 즉, 총 2초가 지난 뒤에는 얼마나 이동했는가 봤더니, 맞아요. 1초에서 2초 사이를 보면 지금 14.7m가 이동되었습니다. 14.7m가 더 이동한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1초가 한번 더 지나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네, 지나온 거리가, 즉, 이동한 거리가 24.5m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더라도요. 똑같이 1초가 지났는데 이동한 거리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속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속력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초 동안 4.9m를 이동했으니까 1초 동안의 구간의 속력은 4.9m/s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1초를 이동했을 때는 14.7m를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14.7m/s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1초 이동했을 때는요. 맞아요. 24.5m/s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간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혹시 규칙을 찾았나요? 선생님 규칙 하나를 찾았어요. 이 수가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봤더니 지금 얼마만큼 규칙적이게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봤더니 9.8m/s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이 9.8m/s는 왜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가? 자, 그러면 뭔가 이 물체가 증가하고 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거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물체의 뭔가 모양 혹은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었잖아요. 우리 같이 1학년 때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힘이 작용하길래 이렇게 규칙적으로 속력이 증가하는가? 바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요? 중력입니다. 아래로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 중력을 받아서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물체의 속력은요, 매 초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정지해 있는 물체가 중력만을 받는 거예요.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이 들죠. 선생님, 그러면 야구공 떨어질 때 그랬는데 야구공보다 훨씬 크거나 아니면 야구공보다 훨씬 가볍거나 그런 것도 같게 나타나나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야구공이랑요 낙엽을 같이 떨어뜨려 보려고 해요. 이때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주변의 공기 저항, 마찰 이런 것들은 모두 무시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1초가 지났어요. 어떤가요? 2초? 3초? 우리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오로지 중력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동시에 낙하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어떤 물체든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동시낙하한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봐야죠. 우리가 계속 그래프로 옮기는 연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래프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속력을 얘기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속 운동 나타냈을 땐 속력이 일정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한 일자 그래프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어때요? 속력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초 때는 9.8m/s, 2초 때는요. 그렇죠. 19.6. 왜냐면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거. 그 다음에 3초 때는 29.4. 세 개 다 더하면 29.4 나오는 거죠. 4초 때는 39.2. 그러면 지금 어때요?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가 맞아요. 일정수 그래프 쭉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지금 이 속력이 증가하는 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속력이 일정하다면 일직선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거,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맞아요. 총 이동거리,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바로 총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밑에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바로 이 물체가 총 이동한 이동거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운동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리고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공부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구분해서 공부했습니다. 꼭 반드시 우리 친구들 잘 그 개념들을 이해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